하겠습니다. 기원전 시대에 보니까 벽화에 두 다리가 중에 한쪽 다리가 이렇게 얇은 한쪽 다리의 벽화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소아마비라는 감염성 감염에 의한 질환이 존재했구나.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한쪽 부위가 위크니스, 약화가 오는 그 질환이 존재했다. 신경계의 질환이죠. 척수의 앞쪽 뿔의 바이러스성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원전에.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에 시신경을 발달을 했고 500에서 428년에 신경이 뇌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기원전 460년에서 370년경에 히포크라테스에 의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계 구통의 해부학적 기록을 남겼고 해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에 보게 되면 신경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서로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운동신경은 대뇌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감각신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로를 감각신경이다. 뉴런 신경 세포체의 모양도 다르더라. 요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뇌와 척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척수신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세시대에서는 신의 의지에 의해서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는 발달이 조금 더딘 시기가 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실제 뇌실의 형태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후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정확한 뇌실의 그림, 벤트리클이죠. 뇌의 그림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즘도 이 뇌실이 이게 라테랄 벤트리클인 가쪽 뇌실인데 이 시대 1514년에서 1564년에 요때 그린 그림이 거의 정확하게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최초로 회색질과 백색질을 구분한 이러한 신경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1662년에 솔방울쌤이 운동 반응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카르트 운동 반응에 코로나는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운동 반응에 솔방울쌤이 운동 반응 움직임을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는 솔방울쌤에서는 역할은 이 멜라토닌을 만들고 이 멜라토닌은 사람의 생체 리듬에 중요합니다. 낮이 되면 일어나고 밤에는 졸리고 체온이 또 밤이 되면 조금 더 떨어지고. 근데 이 솔방울샘의 위치는 둘레개에 있습니다. 둘레개 앞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손상을 좀 많이 보이는 병이 이 알츠하이머 병인데 이 알츠하이머 병이 걸린 분들이 낮, 밤이 바뀌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보이듯이 이게 변형계입니다. 변형계고 이게 솔방울샘이 되겠죠. 솔방울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두체에서 솔방울샘하고 연결되어서 멜라토닌과 연결이 되거나 자율신경계하고 멜라토닌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은 요 히포캠푸스, 파라히포캠푸스나 히포캠푸스의 손상에 의해서
전체적인 고리 자체가 손상이 되는 병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요것에 의해서 요 멜라토닌이 손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밤과 낮이 이래 좀 바뀌는 이러한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솔방울샘에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왔던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토마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대뇌 혈관의 윌리스 서클이라는 대뇌 혈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토마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프란츠 조세 칼이라는 사람은 뇌에서 각각의 부위별로 하는 행동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개골 안에 뇌에서는 각각의 부위가 있더라. 이것을 골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뇌에서는 부위별 대응이 이루어져 있다. 이 펜필드가 또한 이러한 이론들로 인해서 부위별 대응을 매핑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브로드만 영역 번호를 또한 이야기를 했고, 브로카 영역, 베르니카 영역도 더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상학적 이야기죠. 그리고 이 혈액형입니다. A형, B형, O형, AB형에 대해서 프랑스 심리학자 레옹 불델에 의해서 요 성격설이 나왔는데, A형은 수능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B형은 정열적이고, O형은 뭐 변화를 좋아하고 유머가 있다, AB형은 뭐 섬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혈액형 성격설은 조금 역사적으로는 조금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현재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시한 게 조금 불행한 과거입니다. 어떤 과거냐면 이 프랑스 심리학자 레옹 불델의 혈액형은 기질이라는 책에 의해서 일본과 한국에서만 유행을 했는데, 이것은 북서유럽 지역의 백인일수록 A형이 발달되고, 동유럽 지역의 출신이라든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색인종일수록 B형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에서는 A형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인은 B형의 비율이 높아 열등하다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이론으로 불행한 역사를 만들게 되었죠. 따라서 인종차별적 바탕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혈액형 성격설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조금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러한 이론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뒤로는 이제 전자현미경이 발달이 됨에 의해서 프루킨의 심장의 전기 충격을 전달하는 섬유 조직도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 발전을 이 현미경에, 전자현미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됐던 시절입니다. 다윈에 의해서 종의 발달도 많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움직임이 발달되어져 왔는지, 뇌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이러한 이론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의 그림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칼이라는 현대신경과학의 아버지로 인해서 이 뉴런의 시냅스에 의해서, 시냅스, 연접이죠. A 신경과 B 신경이 서로 만나서 이러한 시냅스가 기억과 새로운 움직임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쥐에서는 코털에 의해서 촉각이 발달이 되게 되어 있죠. 코수염에 의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촉각, 쥐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촉각이라든지 이러한 뇌의 발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죠. 현미경의 발달에 의해서 굉장히 발달되는 시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원들이 생김새도 여러 가지 다르더라.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이렇게 신경원의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뉴런 사이의 시냅스의 연결은 또한 불변이 아니고 움직임이나 학습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신경과학 쪽에서는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신경과학의 역사가 됩니다. 신경과학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부터 기원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에 의해서 점점 발달이 되다가 이제 현미경의 발달에 의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발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신경계의 시냅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냅스 만나는 것이죠. 만남에 의해서 신경계는 발달이 되고 또한 다양한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화를 우리 신경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물리치료사가 이 신경계 환자를 만났을 때 혹은 다양한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물리치료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폴 투리에너라는 사람은 스위스 의사이며 작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요 광경을 본 이 폴 투리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인간적이지만 실력이 없는 치료사와 냉정하지만 유능한 치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물리치료사가 될 것인가?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물리치료사가 될 것인가? 피지컬 세라피스트가 신체적 움직임을 낫게 하는 물리치료사가 돼야 되는데 피지컬 테러리스트 물리치료의 실력이 없이 환자의 해를 끼치게 되는 이러한 테러리스트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자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환자의 문제점을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first do no harm 환자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진단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치료에 응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신경과학은 신경계 환자, 중추신경계 환자와 말초신경계 환자의 원인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그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열심히 우리는 학습을 해야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한 학기 동안 신경과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습 목표와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골격계는 만지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지만 신경과학은 브레인과 척수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초신경계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어려운 학문을 잘 따라오고 또한 서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잘 학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